번째 발표는 그 센서 융합 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 측이 시스템이란 주제로 발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범 대표님은 지금 현재 그 ISO TC204 워킹그룹 11에 워킹그룹 17에서 그 국제표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국회 그 제4차 산업혁명 포럼 특별회원이시면서 과거에는 이제 국회의원의 그 차량 긴급 군환 체계 이퀄 서비스의 개발 위원장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스텍의 백인구 대표입니다. 예,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발표할 과제는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한 사용자 및 이동수단 연계를 위한 센스 융합 기반의 시민수 연속 체계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모빌 코딩 자체는 그 다부처 그 자율주행차 표준에 관한 연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유재인 박사님이 전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밀측이라는 부분은요, 인지의 측이나 정밀측의 부분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AI와 연계가 돼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드라이빙의 스코어를 이해하고 이러면서 제어까지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타를 통해서 실시간 펌웨어도 업데이트되면서 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고정밀 측위는 과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정밀 측위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중국보다도 경쟁력은 제하의 기술 수준이라고 다들 기술 격차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율차 신호화 등 위치 정보 정확성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격의 과제이죠. 예. 그러면 센스 융합 기반의 실내외 연속측에 관한 그런 과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해오면서 GPS 등 실내측에는 실내측이대로 또 실내측에는 실내측이대로 개발이 각각 이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대사회들과 공간은 컴플렉스가 보급된 실내외 구분이 부족한 사회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다양한 ITS나 커넥트 분야에서 핵심 원칙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GPS가 안 되거나 셀룰러가 안 되던 기존 시스템, 척이 시스템의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척이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심지어 척이가 가능하지 않겠냐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IMU 센서나 카메라, 레이더, 오도미터, 블루투스 등 다양한 환경인지 센서를 융합하는 기술들이 꼭 활용되던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실내 연속 측에 관한 기본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자율차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드론, 빅데이터 가장 전산의 기술 중에도 이용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심리상 실내측이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느냐? 하단 그림지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자율주행차가 올라간다고 할 때 GPS가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입구에서 차들은 전부 다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때 과연 필요한 게 퍼스트 픽스 타임이라고요. 이것들이 얼마큼 빨리 처리가 연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특보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예전에 비해서 차를 주행을 하시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아주 빨리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10초 그 내외로 걸렸잖아요. 그게 이제 AGPS를 활용하는 기술들이거든요. 셀룰러나 DMB 채널을 통해서 위성 궤적 정보를 확인을 하고 궤식 정보와 동기돼서 그 2, 3초 내에 GPS가 연결돼 체결이 돼서 자기 위치 정보를 아는 것들이 현재 있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곤란을 겪게 될 그런 게 진행한 사실이죠. 또 하나는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율차를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차를 1시 10분에 만나기로 했다면 1시 10분에
비상수까지 해서 사람을 픽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하거나 등등 해서 또는 내부적으로 이동 거리를 얘기하자 해서 5분, 10분 걸린다 그러면 이런 계류장에서 대기하지를 못할 겁니다. 자동차들은. 그러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위치로 돌아오는 50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소 일정 시간 이상들의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들이 상당하게 힘든 과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은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흔히 RTS 각 주체들 간에 서로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연결 정보들이 필요할 곳들에서 인력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활용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도 화면은 서울역을 지금 표현하게 되는데요. 아마 서울역 서부역 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남대문 경찰서까지 많이 가게 된다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로를 하게 되는 것들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바로 지금 점선으로 뵀던 곳까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율차가 나오거나 모빌리티가 나온다면 경로를 A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둘러가는 경로를 우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CBS 포지션은 정확하게 필요한 개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A 포인트에서 B 있는 사람까지 제집 경로로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때 포인트 B에 있는 사람이 거기 위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배영을 해야 될 것이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인도로 가야 될 건지 차도로 이동해야 될 건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활용 사람들에 의해서 측이 기술들은 좀 더 나은 기술들을 해서 움직여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들이 과연 뭐냐? 결국은 융합 기술이 발전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센스만 가지고 하는 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율차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획득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은 정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인지적으로 본다면 룰 스크립트 베이션에서 단순 인지에서 인공지방 계열에서 추론 기술로 적용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판단도 혼자 차량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 차량과 환경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차량 융합 기술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단독 진행할 때는 다 한달 때는 겨우 최대 한 250m 전방 레이더를 감지한다 그러면 협조형 진행, 콜라보레이션한 진행일 때는 수키로 VTX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또 단독일 때는 센스가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싼 게 있고 인식 범위가 좁은 걸 반면에 협조형 진행으로 할 때는 작은 센스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인식 범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필요하기 때문에 처기 분야에서도 융합 기술은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처기 쪽이라든지 자율차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를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ECU 레벨에서 판단하는 게 기존 모델이 있다면 자체분과 같이 오른쪽 같은 것 같이 시스템 레벨의 센서에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울트라소닉, VTX 등등을 각을 서로 프로세스를 정하고 이거를 MCU 레벨에서 객정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프로세스를 멀티로 생각하는 센스 퓨전 방법으로 하는 오퍼레이터 형태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는 상단에 보셨던 시스템 레벨의 센스 퓨전의 방법은 단일 센스로 해서 단일식 MCU로 해서 지금 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 거고요. 코티카 같은 경우는 이슈 레벨에서 시스템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레벨에서 각 기술들을 해서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모델들이 기존의 규칙 기반과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세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뭐 ADAS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보면 룰 베이스 접근법을 썼다 그러면 이제는 딥러닝이라든지 랭포스먼트 러닝 등을 위한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학습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상황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리스 포지셔닝 관련돼서 DC2024에서 6029 시리즈로 해서 국제 표준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General Information Use Case를 정리하는 단계를 진행하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IS를 목표로 해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통된 메시지 포맷을 만드는 게 파트 2고요. 파트 3는 여기에서 있는 시큐리티와 트러스트 센서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파트 4에서는 정확한 정보들의 처리가 되어졌다면 이에 따르는 애큐러시나 신뢰도 높은 정보를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구분되어지는 거로 해서 파트 1, 2, 3, 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리스 고정력 심리스 처리감을 개발했던 저희가 동기가 왜냐면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북단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국립공원 지역인데요. 왼쪽은 같은 그림에서 네트워크 미스나 GPS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동물동물을 영향으로 해서 GPS 제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던 포인트들을 2019년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들이 지금 IMU 센서를 사용하고 오도미터와 결합을 해서 GPS나 네트워크가 안 될 상황에서도 보면 5도 방향으로 30m를 갔네, 그리고 15도 방향으로 20m를 가고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했다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을 때 전송하는 이런 형태를 구현하면서 센서 퓨전 네트워크 센서 퓨전 기반에 위치 정밀도를 개선한 사례들을 저희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관심 있게 하고 진행했던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행할 때 저희가 표준 진행하면서 가장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기술 구현 요건들을 과연 뭘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척기가 실내 척기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위성 중심의 기존 척기 한계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입체도로 네트워크 상대를 외부 요소로 있는 최소화 수면에서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간은 좀 더 컴플렉스한 실내 구분이 없는 이런 곳이 대부분 공간들이 확대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체의 위치 변화에 탄력제로 대응하는 정밀처리가 필요한 적시성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IMU, 카메라, 라이다 등 블루투스 등에서 다양한 센서가 공통된 메시지 포맷으로 개발돼야만 CPU가 MPU 또는 CPU가 부담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데이터 활용성이나 시스템 효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폐쇄적인 센서 데이터 활용 구조를 개선해서 보안성 및 확장성을 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606 표준에서는 그리고 제가 ITS 표준화 진행되면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는 자율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ITS 주체들에 맞춰겠지만 이동의 주체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이동의 객체인 자율차나 스마트폰 플레이 키보드나 모빌리티나 철도 등이 서로 간에 끊임없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서로 위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9-1는 지금 보면 실내의 심리스 포지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개념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동의 주체인 사람, 그러니까 퍼스널 ITS, 그리고 이동의 객체이지만 이동 수단인 모빌리티, VITS 개념,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RITS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심리스 포지션 도메인에 따라서 여기서 연결이 복합된 그러면서 정확한 PBT,
포지션, 벨로시티, 타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도메인에는 각각 액터들이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메인의 액트 간에는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가를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퓨전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면서 신협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GPS가 연결됐을 때와 GPS가 지원을 받을 경우에 좀 더 정확한 유심들은 네트워크 베이스냐 멀티 센스 베이스냐 그걸 서버에서 끊임없는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지도를 편집해 나가는가 해서 결국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서비스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스 케이스는 인도에서 아웃도어로 나오는 유스 케이스 그룹 1과 언더그라운드에서 아웃도어로 나오는 유스 케이스 그룹 2 그리고 터널 아웃도어로 유스 그룹 3 그리고 어반 캐년에서 아웃도어로 나오는 유스 케이스 그룹 4 등으로 나눠지는 클래스 2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표준들 진행하면서 과거 지금까지 진행했던 국제 표준 간의 갭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표준들은 지금 이하나 76 표준들에서 CITES 표준이고요. 여기에서는 GPS부터 시작해서 비디오까지 카메라까지 쓰는 것을 포지셔닝이라는 툴만 나오게 돼서 기존적으로는 여기서는 안에서 PVT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또 다른 602가 시도해서 알게 됐던 원인이 됐고요. 그 외에 NME라고 미국 해상 정보통신협회입니다. 협회에서 IMU 센서와 그리고 GPS에 연결되어 있던 해서 배의 위치 정확성을 아는 표준의 사례가 있고요. 이게 IC 6하나나 6위 표준으로 진행되면서 구체화된 모델을 해서 여기서 저희 이제 IKS 표준에서 204에서 나오는 것들은 커먼 메시지 포맷으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프로포즈된 스코프 안에서 인증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나 84에서 CITES 표준 중에서의 공동된 GTD 앞서 두 분의 설명에서 자주 언급된 표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유스케이스 그룹과 어떻게 인터페이스 해야 나갈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하나 77이라고요. 지금 보면 ITS의 기본적인 고객을 나눌 수 있는 시큐리티 관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603에서 각 단말에 간 각 기기 간 보안과 트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참조해서 진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이하나 23150 표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 센서가 그림과 같이 카메라, 라이다 등과 울트라소닉 등에서 어떻게 퓨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이제 환경 변수로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국제 표준을 왜 쓰자는 거냐 저희 같은 사기업에서 근데 보면 표준은 기본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다루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핵심과 절차를 다루면서 핵심 기능과 AI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특허를 출시할 것이고요. 이렇게 신뢰 연속 측기에 관한 정확한 측이 고정 및 측이 정보들이 나온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이었던 OBD 등에 있어서 자동차 IoT 단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적용될 것이고 이걸 이용하는 스마트폰 등등에서도 적용돼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20년에서 25년까지 요소 기술 정도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제품 기술 개발 검증을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물론 이러면서 국제 표준화 멀티 특허를 통한 운전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거고 2025, 26 정도면 시제품 기반으로 사업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감사합니다.